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고등학생 여러분들 보니까 저도 좀 옛날 생각도 나고, 예. 옛날 한참 옛날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제 애도 이제 저 얼마 전에는 고등학생이었어서 우리 애 생각도 좀 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저는 이제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만하지 않은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소크라테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알려진 이제 플라톤의 작품에 등장하는 이제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 소크라테스라기보다 이제 플라톤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소크라테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크리톤이라는 대화편이 있어요. 이제 플라톤이 쓴 이제 크리톤이라는 대화편이 있는데 그 크리톤의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토젠 페리플레이스투 보이에테온 알라토 에우젠, 뭐 그리스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이제 저 옆에 이제 쓴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요거 뜻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일단 살아야지 잘 살든 말든 할 것 아닌가 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 크리톤이라는 대화편이 이제 바로 그 소크라테스가 그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친구 크리톤이 이제 찾아와서 너 여기서 죽을 필요 없어, 이렇게 도망가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그냥 죽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살고 죽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경을 생각하면 좀 이제 울림이 있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살기는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뭐 그래서 결국에는 잘 사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리톤에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잘 산다라는 것, 그때 잘이라는 것은 아름답게 혹은 훌륭하게 그리고 정의롭게와 같은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것은 정의롭게 사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당했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냥 선고랑 상관없이 그냥 도망가 버리고 이러면은 사법 시스템이란 게 아예 이게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형 선고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나가버리는 것은 정의로운 행동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잘 살려면 정의롭게 살아야지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에 이제 소크라테스는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에서는 좋음이라는 것하고 아름다움이라는 것하고 정의로움이라는 것이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산다라는 것은 정의롭게 살고 또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잘 사는 거다라는 생각을 플라톤이 가지고 있었고, 요 생각은 이제 플라톤 철학 전반에 걸쳐서 다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플라톤주의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잘 사는 게 정의롭게 사는 거고 뭐 훌륭한 삶을 사는 거고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그 생각에 동의하는 건 아닐까요? 철학자들 중에서도 플라톤주의자만 있는 거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잘 사는 게 도대체 뭐냐? 잘 사는 게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도 그냥 일상적인 용법으로는 잘 산다라 그러면은 돈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 잘 살아? 뭐 이러면 그러니까 너네 돈 많어?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거와 거의 같은 말이에요. 일상 용법에서는 잘 산다라는 것이 돈이 많다라는 뜻이 되고, 그 생각의 밑바탕에는 좋은 삶이라는 것은 부자로서의 삶이 바로 좋은 삶이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생각에 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잘 산다는 게 돈이 많다는 것, 잘 산다는 게 정의롭게 산다는 것, 이제 플라톤 같은 생각에도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잘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뭐 봉사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희생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뭐 이런 게 잘 사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그러면 정의롭게 사는 게 잘 사는 거 뭐 그럴듯한 것 같아요.
남들한테 뭐 이렇게 기부도 많이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그런 삶도 잘 사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돈도 많은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되지 않나? 그냥 나는 정의롭게 살면서 아주 부자고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그게 좋은 삶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게 아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치면은 잘 사는 게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걸 그냥 합치는 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 말이죠. 부정의하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불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돈이 많은 삶을 사는 것과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같이 갈 수가 없겠죠. 그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합치면 잘 사는 게 될까? 어떤 경우에는 그게 두 개가 잘 안 붙을 수도 있고요. 원리적으로 안 붙을 수 있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나 혼자 그러니까 한 번의 삶을 사는 건데 그 한 번의 삶에 사람들이 좋다는 걸 다 모아놓고서 살아간다? 아마 가능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뭐 이렇게 뭐 희생 정신도 있고 이런 거 다 있는 그런 삶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잘 산다라는 것이 뭔지 알기도 쉽지 않고 사람들마다 견해가 이제 많으니까 그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그냥 단순하게 합치는 것도 별로 가능해 보이지 않다면 잘 사는 게 뭔지를 직접적으로 찾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잘 살려면 요 정도는 갖춰줘야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최소 조건을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명이라는 대화편에서 이제 소크라테스 역시 플라톤의 대화편이에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호데 아넥시타스투스 비우스 우비우투스 안트로포. 이게 바로 우리 오늘 주제인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만하지 않다라는 말로 이제 유명한 것입니다. 이 이제 그리스어에 대한 이제 대중적인 번역은 영어로 이제 The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그리고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만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주제가 그러니까 제목이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만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의문문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얘기가 정말 맞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본 거였어요. 근데 요 얘기가 정말 맞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아야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얘기가 도대체 그리스어로는 이제 무슨 뜻인지를 좀 이제 살펴보려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요 첫 번째 얘기는 제 동료 교수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직업적인 성격상 성찰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기 쉽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이렇게 살만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철학자들은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철학하고 이제 관련 없는 사람들도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이제 동의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살만하지 않다라 그랬는데 살만하지 않으면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만하지 않으면 그럼 죽으란 소리냐? 뭐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검토되지 않은 삶이 살만하지 않다 그랬는데 검토한다는 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바로 이제 이어지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검토되는 삶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저 철학을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회 일원으로서 사회 속에서 나한테 주어진 어떤 그 의무랄까요? 그 역할이랄까? 이런 거를 아주 충실히 묵묵하게 수행하고 있는 거 이거 충분히 좋은 삶일 것 같은데 이런 게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말은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고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내가 이제 이 사회의 어떤 리더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 가지시겠지만
모든 사람이 이 사회의 리더가 되는 건 아닐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면 리더가 되는 몇 프로의 사람들은 아주 살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살만한 삶도 안 살고 있는 거다.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잖아요.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철학자들이 혹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철학자들이 했다고 해서 그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이상한 얘기면 그냥 안 받아들이면 그만인 거죠. 자, 그런데 애초에 이제 그리스어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만하지 않다라는 우리말은 그리스어의 번역어이니까 이 그리스어는 원래 무슨 뜻이었는지를 좀 이제 잠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이제 호데 아넥시타스투스 비우스 비우투스 안트로포인데 이제 엑세타스란 말이 있어요. 아넥세타스란 타스토 한 단어죠. 이 단어가 있는데 저기에 아넥세타제인이라는 어떤 동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엑세타제인이라는 동사에다가 어떤 부정어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고 그 엑세타제인이라는 말이 이제 검토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이 조 파트가 이제 요 파트가 이제 검토한다 하고 해당되는 말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비오스란 말이 있고 이제 비오도스란 말이 있어요. 근데 요때 비오스라는 말이 이제 검토한다 뭐 이런 말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그리스어에서 보면 그리스어에는 삶이라는 말이 비오스라는 말이 있고 조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에라는 말 이제 해당되는 동사로 젠하고 비운이라는 말이 있고 근데 의미가 조금 달라요. 우리말에서는 산다, 살아간다 하면 거의 같은 말일 텐데 그리스어에서는 앞에 거는 살아간다라는 뜻이고 어떤 그 생활 방식 어떤 종류의 삶을 산다 뭐 이런 것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 말이고 뒤에 있는 말은 그냥 생명을 가지고 있다 죽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었던 검토되지 않은 삶은 인간의 뭐 살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에서 산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생명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사실은 끝에 요 안트로포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인간에게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인간에게 살만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얘기가 원래 말에는 붙어 있어요. 그럼 요 말은 도대체 왜 붙어 있는 걸까? 사실은 플라톤적인 생각에서는 인간은 언제나 신과 짐승의 중간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은 신에게가 아니라 짐승에게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살만하지 않은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플라톤이 했다고 혹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플라톤 대화편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가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끝에 이제 또스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넥세타스토스라는 말이 하나 붙어 있고 비오스 비오토스에 또스라는 말이 또 하나 붙어 있는데, 이 또스라는 어미는 한 세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냥 뭐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동 분사의 의미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수동 가능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예컨대 이제 영어에서 뭐 desirable이라든지 lovable 이러면 단순히 사랑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욕구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욕구할 만하다, 사랑스럽다 뭐 이런 뜻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 또스라는 말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요 또스도 세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요 전체 말은 3 곱하기 3에서 9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첫 번째, 앞에 거를 고정해 놓으면 검토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검토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고, 검토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인간에게는 좋지 않다라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가 한 가지 의미로 딱 고정되어 있다라기보다 그 말은 누구나 인간이라면 자기의 삶을 어느 정도는 검토하면서 살기 마련이다 뭐 이런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실제로 누구나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산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검토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신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인간이라면 자신의 삶을 검토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 뭐 그런 뜻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가 이제 검토될 수 없는 이가 할 수도 있고, 이제 뒤에는 이제 그 없다, 불가능하다, 좋지 않다 똑같이 되는 것이죠. 뭐 요 세 가지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뒤에 검토되는 것이 좋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 검토되는 것이 좋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하다, 검토되는 것이 좋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인간에게 좋지 않다, 뭐 이런 뜻들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 원래 말은 약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애매한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표현이었어요. 이러저러한 뜻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명에서 소크라테스가 혹은 그 저자인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적었던 것은 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괄하는 이제 뜻으로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인간인 한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살기 마련이다. 언젠가는, 항상은 아닐지 몰라도.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한번 돌아보는 삶을 살아보는 것이 인간에게 좋은 삶이다. 이제 그 정도의 뜻이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인간으로서는 누구나 자기의 삶을 어느 정도는 검토할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는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 그래도 조금 더 검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좋은 삶이 될 거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라고 한다면, 그때 검토의 내용이 뭔가라는 것, 그러니까 검토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그 검토의 내용이 뭔가를 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소크라테스의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검토되지 않은 삶은 인간에게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살만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검토의 의미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스어로는 그노티 사우톤 이런 말이고요.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원래 델포이 신전에 그러니까 새겨져 있던 말입니다. 델포이 신전에 이 말이 새겨져 있었다는 얘기는 그리스인들 누구나 다 알던 말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델포이 신전에 있는 새겨져 있는 말들이 그리스인들에게서는 어떤 그 삶의 지침 같은 거였다라고,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삶의 지침 같은 거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그 뜻은 뭐냐면, 너는 네가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라, 뭐 이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신과 인간은,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이슬람, 기독교 뭐 이런 때의 신하고는 굉장히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부정한 행동들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그런 신들이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그 신들은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죽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신들이라는 것은. 그것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어떤 그 생활 맥락 속에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라, 뭐 이런 뜻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뭐 이 정도의 의미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요 말을, 그리스인들이 다 알고 있을 만한 요 말을 차용해서 거기에 다른 종류의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그리스인들이라면 누구나 들었던 얘기예요. 적어도 이제 소크라테스가 살고 있었던 시기에. 그럼 이제 소크라테스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네들 너 자신을 알라는 얘기 많이 들었지, 그런데 그냥 이게 그냥 너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뜻이 좀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이 얘기를,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많이 인용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소크라테스 자신도 이 말을 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가장 유명한 거는 아마도 너가 무지하다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얘기일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는 너 아는 거라고, 너가 이것저것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는 게 아니야. 너가 모른다라는 것을, 너가 무지하다라는 것을 좀 알아, 뭐 이런 얘기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뜻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보통 이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는 바로 요 뜻이라고 보통 이제 그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네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바로 요 뜻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것하고 연관되는 게 너가 덕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라,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정의롭다고 막 생각하고 뭐 사회 정의 부르짖고 뭐 이러는데 사실은 네가 너 자신도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걸 좀 알아. 뭐 이런 거죠. 너가 막 용기 있다고 막 용기 있게 뭘 해야지 됩니다.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너 자신도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걸 좀 알아. 자기 반성을 좀 해. 뭐 이런 식의 뜻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요 두 가지는 사실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세 번째 것입니다. 너가 너의 영혼이라는 것을 알아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위에 두 가지 의미만이 아니라 너는 너의 영혼입니다. 그 사실을 아세요.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네가 너 영혼이라는 걸 알아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영혼이란 건 도대체 뭐냐? 영혼이라고, 그러니까 플라톤, 소크라테스가 영혼이라는 말을 얘기했을 때 그 영혼이라는 뜻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영혼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때 영혼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욕구의 총합이 바로 나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있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영혼이란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나를 안다, 너 자신을 알아라 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내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나는 또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거, 그게 바로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 이게 무슨 검토가 굳이 필요한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알 텐데, 그렇죠? 내가 지금 뭐 화가 난다, 그 감정도 내가 알 테고, 그렇죠? 내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것도 나한테 너 지금 너무 졸린데, 졸리다는 거 내가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류의 생각과 감정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그래서 누구나 다 알면 굳이 검토를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내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정말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진짜 다 안다면 사실 검토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 특히나 기독교 같은 종교에서는 그 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존재인 신을 믿는다라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존재를 믿는다라는 나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나 스스로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어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신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굳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남들 볼 때는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남들 안 볼 때는 나쁜 짓을 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남들이 있을 때하고 남들이 없을 때 내가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신의 존재를 사실은 내가 승인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내 친구들이 있을 때는 그런 일을 안 해. 근데 친구들이 없을 때는 그런 일을 해. 그 얘기는 남들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좀 창피하고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남들 볼 때는 그 일을 안 하지만 남들이 안 볼 때는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남들이 안 볼 때 그 일을 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그 얘기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신의 존재를 내가 승인하지 않는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신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나의 생각이 틀릴 수가 있다면 나의 실제 믿음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표면적인 믿음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너 쟤 좋아하지? 라고 하니까 나 쟤 좋아하긴 뭘 좋아해? 나 안 좋아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잠자는데 자꾸 걔가 생각이 나. 그리고 걔가 했던 말이 떠오르고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내가 좀 생활하는데 뭐 불편이 생겨. 그래서 누군가 너 쟤 좋아하지? 나 쟤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맨날 나 쟤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내가 되뇌이는데 사실은 내가 맨날 걔 생각이 떠오른다는 얘기는 걔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의 어떤 감정이나 욕구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감정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의 표면적인 믿음, 표면적인 욕구. 그냥 표면적인 믿음, 표면적인 욕구라는 것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 내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 그 내용들이 나의 실제 믿음, 실제 욕구들과 달라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생각과 욕구에 대해서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약간 좀 어려운 말을 써서 나 자신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초월적인 자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초월적인 자아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어쨌든지 간에 모든 행위가 적어도 원리적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 게임 막 열심히 하다가 시험을 망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누군가가 야, 너 왜 시험을 이렇게 못 봤어? 그러면 내가 롤만 안 했으면 100점 맞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해요. 남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롤 좀 해가지고 시험 못 본 거지 롤만 안 했으면 시험 100점 맞을 수 있었어 라고 남들한테 얘기하고 스스로에도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과연 정말 롤을 안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내가 공부만 열심히 했었으면 시험 100점 맞을 수 있었어. 문제는 내가 과연 정말 공부를 열심히 공부 뭐 내가 하루에 2시간 자고 하루에 20시간씩 공부했으면 100점 맞았지. 2시간 자면서 20시간 공부하는 건 안 된다는 건 내가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8시간씩 꼬박꼬박 자고 하루에 한 5시간씩 꼬박꼬박 공부했으면 충분히 잘할 그러니까 시험 얼마 1등급 받을 수 있었어라고 얘기할 경우에 그때도 과연 내가 꼬박꼬박 하루에 아까 몇 시간이라고 했어요? 5시간? 예. 하루에 꼬박꼬박 5시간 정말 공부할 수 있었을까? 썩 분명치 않아요. 나는 그냥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내가 안 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문제는 그런데 내가 아니었다면 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내가 하루에 5시간씩 꼬박꼬박 공부하지 않고 오히려 하루에 3시간씩 컴퓨터 게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하루에 컴퓨터 게임 3시간 할 만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컴퓨터 게임 3시간씩 한 것이지 마치 내가 나는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게임 열심히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시험 망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 내가 뭘 할 수 있는 내가 뭘 하냐라는 행위는 나의 감정과 나의 믿음과 나의 욕구. 조금 전에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나의 영혼이라고 얘기한 거.
그게 바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 행위라는 것은 이때 그 나의 믿음과 감정과 욕구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표면적인 믿음과 표면적인 욕구가 아니라 나 자신도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제 믿음과 실제 욕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내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어,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어라고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저 사람 좋아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쟤를 좋아하면 말이에요, 좋아하는 것에 맞는 어떤 행동을 하기 마련이에요. 내가 나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신을 믿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의 행동은 그 표면적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안 보는데 알긴 뭘 알아 라는 그 생각이 나의 행동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표면적인 믿음, 표면적인 욕구가 아니라 나의 실제 믿음, 나의 실제 믿음, 실제 감정, 실제 욕구가 내 행위를 결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런 욕구를 안 가지고 있어, 나는 그런 믿음을 안 가지고 있어라고 자기 기만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저 컴퓨터 게임 3시간 안 할 수도 있었고 공부 꾸준히 5시간 할 수도 있었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실제 믿음과 나의 실제 욕구에 따르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였던 거죠. 문제는 나는 그렇게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다. 내가 현재 실제로 갖고 있는 믿음과 감정과 욕구가 나를 좌지우지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내가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시다. 이제 내가 나를 알았어요. 그 이전에는 그냥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그러니까 마음만 먹었다면 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나는 내가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는 게 아니었고요. 내가 어느 정도 나름대로 그래도 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또 아니었고, 또 나는 사실 그 실제적인 믿음, 실제적인 욕구하고 그 표면적인 믿음, 표면적인 욕구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가 실제로 어떤 종류의 추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말이에요, 내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승인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굉장히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가 보기에도 나쁜 생각이야. 그럼 실제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를 내가 승인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실제 믿음은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 기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실제로는 나는 사실은 롤 안 할 수,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 3시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 믿음과 욕구에 따르면 매일매일 컴퓨터 게임 3시간 하는 사람이고 매일매일 5시간 공부하는 거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고 합시다. 내가 그런 못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좀 괜찮은 믿음, 괜찮은 감정, 괜찮은 욕구들은 전부 다 자기 기만이고 실제로 갖고 있는 건 추한 믿음들, 추한 감정들, 추한 욕구들만 갖고 있다. 그러면 난 이렇게 못났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이게 바로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것의 귀결인지, 나 스스로를 검토하면 이렇게 내가 못난 존재인지는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못나게 살다가 죽을래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건 좀 곤란하겠죠. 우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초월적인 자아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어떤 무한한 자유의지에 대한 환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나는 그러한 초월적인 자아로서 행위한다.
그때 그 초월적인 자아는 고정불변의 자아로서 행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한번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날은 오늘은 좀 공부할까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럼 나는 변한 게 없이 그냥 나는 어떤 초월적인 자아고, 그 초월적인 자아가 어저께는 컴퓨터 게임을 한 3시간 했고 오늘은 공부를 한 3시간 했고 그런 식으로 그냥 나는 그대로 있는데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내가 태어났다라는 말 같은 경우예요. 갑돌이가 태어났어요.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갑돌이가 태어났다. 그런데 갑돌이가 공부를 했다라는 말을 할 때 갑돌이는 그대로 있고 그 갑돌이가 공부하는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텐데, 갑돌이가 태어났다라는 말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갑돌이가 원래 있었는데 그 원래 있었던 갑돌이가 태어난다라는 어떤 일을 겪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 말 자체에 따르면. 그렇죠? 그런데 갑돌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태어나기 전에 갑돌이가 있다가 갑돌이가 태어나는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갑돌이가 바로 만들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였어요. 갑돌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이. 맞죠? 갑돌이가 태어나기 전에 갑돌이가 있었으면 갑돌이는 태어나기 전에 갑돌이가 태어난 것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이걸 확장해서 본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은 고정불변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새로운 자아로 새롭게 탄생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어저께 컴퓨터 게임을 3시간 했어요. 그 이전에 안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나는 그 이전에는 컴퓨터 게임 하루에 3시간 한 적이 없었어. 그 이전에는 그래서 하루에 컴퓨터 게임을 3시간 한 적이 없는 인간이었는데, 어저께 컴퓨터 게임을 하루에 3시간 함으로써 비로소 컴퓨터 게임 3시간, 하루에 3시간 한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거예요. 나의 어떤 경험들은 매번 나를 새로운 자아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 고등교육재단에 하는 어떤 이 강연 시리즈 오셨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이 일을 안 했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은 오늘 이후에는 고등교육재단 강연 와서 한 4시간 강연이에요. 한 4시간 강연을 들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경험들은, 모든 경험 하나하나가 다 새롭게 나를 만들어내는 사건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아까 나의 행동은 나의 실제, 그러니까 표면적인 믿음 감정 욕구가 아니라 실제 믿음 감정 욕구가 나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나의 실제 믿음과 감정과 욕구는 어쩌면 추한 것들 예, 그러니까 내가 승인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런 믿음 감정 욕구를 가진 자로 행위하고, 바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삶은 이런 행위들의 총합이에요, 결국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또 새롭게 하게 되면 내가 그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 욕구, 감정들이 그 행동을 만들어냈는데, 그 행동을 함으로써 나의 영혼이 또 변화를 거쳤어요. 그럼 그 다음의 행동은 새롭게 변화된 자로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제 고등교육재단 오셔서 4시간 강연 들으셨잖아요. 어저께까지는 고등교육재단 와서 4시간 강연 들은 자로서 행동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지만, 내일부터는 고등교육재단 와서 4시간 강연하는 것을 들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저께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하루에 3시간 했다면 그 이전까지는 컴퓨터 게임을 하루에 1시간 이상 안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다가
3시간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컴퓨터 게임 하루에 3시간 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좀 열심히 공부해갖고 집중해서 한 5시간을 공부했다고 한다면 그 이전까지는 나는 집중해서 5시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다가 그 이후부터는 집중해서 공부하러 5시간 공부해 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의 대부분 속에서 나는 어떤 자연적인 경향성을 끊고 마치 예지계에 속한 것처럼 혹은 도덕적 입법자로서 행복하지는 못할 겁니다. 요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은 칸트 얘기예요. 칸트는 우리가 어떤 도덕적 입법자로서 자연적인 경향성을 끊고 살아가야지 된다. 말하자면 초월적인 자아로서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칸트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멋진 얘기일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믿음과 실제적인 욕구, 실제적인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신도 아니고 아마도 신적인 존재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나의 실제적인 믿음, 실제적인 욕구, 실제적인 감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 결정되는 영역 안에서도 약간의 여지는 있어요. 크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 게임을 전혀 안 하고 한 달 동안 안 하고 산다? 아마 그럴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난달 했던 것보다 1시간 줄이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의 작은 선택은 나를 많이 바꿀 수는 없지만 아주 조금은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주 조금 바꾼 것이 나를 그 조금만큼 변화시키게 돼요.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냥 짐승도 아닌 거죠. 뭔가 선택의 여지가 나에게 조금씩은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되면 말이에요, 언제나 실패해요. 내가 왜 작심삼일 맨날 마음 먹고 나의 결심은 맨날 실패를 하냐? 나 자신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나를 초월적인 자아로 생각해서 내일부터는 컴퓨터 게임 절대로 안 해. 그동안 한 달 동안 30시간씩, 한 달 30시간은 안 맞는가? 하루에 2시간씩 컴퓨터 게임 하던 사람이 내일 당장부터 컴퓨터 게임을 안 한다?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100% 실패합니다. 그리고 100%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나는 역시 안 되는 존재인가 보다. 낙담해요. 낙담하고 몇 번 마음 먹고 낙담하고 마음 먹고 낙담하다가 결국엔 나를 포기해버려요. 나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는 당연하게 배반당하고 그 배반당하는 것은 낙담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낙담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나에 대한 소위 냉정한 현실 인식이에요. 그런데 이 냉정한 나에 대한 현실 인식은 그냥 나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보다 더 못한 존재로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 내가 좀 잘해보겠지 한번 마음 먹어요. 마음 먹고 실패해요. 잘해보겠지 마음 먹고 실패해요. 그러다가 나는 원래 이런 존재인가 보다 생각해요. 그럼 계속 하향 나선형을 이루면서 계속 나는 조금 마음 먹었다가 실패하고 조금 낙담해서 더 나쁜 상태가 되고 계속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도덕의 입법자로서 나에 대해서 어떤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실제 나의 모습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다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 조금 나은 사람인 것에 맞추어서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나의 새로운 선택이, 나의 어떤 결심이 성공하는 경험을 갖게 돼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살짝 내가 지금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상태에 대한 어떤 그 결심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결심은 내가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인간에게 살만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속담으로 프리몬 비베레 데인데 필로소파리 우선은 삶, 그 다음에 철학함이라는 게 있어요. 삶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고정 불변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좋은 삶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그런 어떤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자는 거였어요. 하지만 적어도 좋은 삶을 살아가는데 기여할 수는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신을 믿는데 남들이 안 볼 때 나쁜 짓을 하거나 나는 XX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도 때도 없이 XX가 했던 말 행동이 떠오르는 거는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 이 말은 그 표면적인 믿음이나 표면적인 욕구가 실제 믿음이나 욕구를 부정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부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꼭 이제 부정한다기보다 두 개가 다 이렇게 따로 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좀 극단적인 예로서, 그러니까 나는 쟤를 사랑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예를 제가 이제 들었던 것인데, 이 경우에 서로 이제 대립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훨씬 더 빈번하게,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것을 요 케이크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요만큼, 그러니까 내가 요걸 좋아하는 것은 한 요만큼이고 저걸 좋아하는 것은 한 요만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계산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요쪽을 요만큼 좋아하고 요쪽을 요만큼 좋아할 경우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때 요쪽을 선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는 나는 한 이제 A는 요 정도 사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좋아하고 B는 한 요만큼 정도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B를 선택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사실은 A를 선택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사실은 내가 A를 요만큼 더 좋아하는 거고 B는 요만큼 좋아하는 건데 조금 그 숫자 계산을 좀 잘못했을 경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디어는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들, 그러니까 아까 좀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컴퓨터 게임을 나는 한 요 정도 좋아하는데 요 정도 좋아한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요 정도 좋아하면 내가 컴퓨터 게임을 안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로 요 정도 좋아하는 사람은 컴퓨터 게임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정도 좋아하는 사람은 컴퓨터 게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 정도 좋아하는 사람은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 좋아하는 사람은 마치 요 정도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요 정도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보면 내가 실제로 요 정도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엔 요 정도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행동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내가 컴퓨터 게임을 실제로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요 정도 좋아하는 사람이 실제로 되는 거죠.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강연 중에 교수님이 자기 기만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자기 기만이 내 생각이 내 뇌를 속인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뇌를 속인다라는 거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또 뇌에서 일어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뇌가 뇌를 속인다가 되는 것이어서 뭐 뇌가 뇌를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했던 얘기에 뇌하고 관련된 얘기를 집어넣거나 집어넣지 않거나 달라지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어떤 욕구와 내가 어떤 믿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해당되는 어떤 두뇌의 어떤 현상들이 또 있겠죠. 당연하게도. 그렇죠. 내가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 한해서. 그런데 지금 그거는 달라질 게 없어요, 결국에. 그러니까 내 손도, 그러니까 근육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테니스 치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내 근육도 그거에 맞춰서 그 테니스 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내 몸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두뇌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 두뇌도 그런 방식으로 바뀌겠죠, 아마도.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뇌가 거기 있는 것과, 그러니까 두뇌 얘기를 집어넣냐 안 집어넣냐가 달라질 것은 없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예. 앞서서 그리스어 번역을 짚어주시면서 우리가 한국어 번역된 문장을 읽었을 때랑 그리스어를 해체해 보면서 그 그리스어 속뜻을 알아봤을 때랑 뜻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렇듯이 그 한국어로 번역된 것들에는 이 원어의 뉘앙스라던가 속뜻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럴 때 원전 번역서를 읽으면서 내용을 쉽게 곡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혼자서 철학을 공부하고 싶을 때 이런 오류들을 어떻게 잡아내야 하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그리스어를 한 몇 년 배워야지 할 수 있는 걸 텐데. 그러니까 뭐 그거 하려고 그리스어 몇 년 배우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뭐 그리스어라고 전공하려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면 몇 년을 투자해서 그리스어 배운다는 건 가능한 일은 아닐 테고, 결국에는 어, 어떻게 하면 좋냐? 아마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 얘기를 꺼내면서 그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만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일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사실은 그걸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어떤 번역자가 어떤 번역을 했을 때 그 번역을 내가 100% 받아들일 필요도 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종류의 언어를 번역하는데 그 뉘앙스까지 100% 전달하는 건 애초에 가능한 일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어느 정도의 갭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번역도 갭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번역이 갭이 있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원어로 그 얘기를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 철학자의 얘기가 무슨 진리의 말씀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검토하는 삶이라는 게, 결국에 나 자신을 검토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얘기를 읽으면서, 어떤 철학자들의 얘기를 읽으면서 이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뭘까? 이 얘기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얘기는 또 뭘까? 이런 걸 또 생각해 보는 것이 나 자신을 검토하는 일의 연장선에 있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떤 믿음,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생각을 보면서 내가 이 생각은 내가 그럴듯하고 이 생각은 그럴듯하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 느끼게 되면, 나는 도대체 왜 이 철학자의 요 부분은 그럴듯하게 들리고 요 부분은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나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감정과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어떤 책을 읽을 때나 어떤 사회 현상을 접했을 때나 그것에 대해서 더 좀 한번 이렇게 반성을 해보는 것이 나 자신을 더 잘 아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얘기밖에 못할 것 같아요. 예. 행동의 결과로 다시 새로운 내가, 새로운 영혼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약간 행동 없이 자신 안에 믿음과 사고,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 자신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시 같은 거 제가 하나 생각한 거 말씀드려보자면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이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내면으로 사고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기만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표면적인 이 실제 믿음이 아닐지 하더라도 이게 끊임없이 나 자신을 자기 기만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도출되는 생각은 실제 생각이더라도 충분히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실제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실제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을 원한다는 욕구가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 생각과 욕구, 이것은 표면적인 부분에서 나온, 기만에서 나온 그 생각과 욕구이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실제적인 욕구와 생각으로서 이게 충분히 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믿음마저도 실제적인 믿음으로 만들 수 있고, 이러면은 교수님께서 말하는 행동으로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이나 생각이나 욕구가 내면만에서 이제 사고하고 변화하는 것만도 충분히 새로운 나의 영혼과 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어떤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라고 해도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어떤 철학 교수가 하는 얘기라고 하더라도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한번 그러니까 의문을 가져보고, 그러니까 질문해보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을 검토해보는 이제 삶이 될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저 질문해 주신 거 맞아요. 그럴 가능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으로 뭘 바꿀 수 있게 될 경우엔 그것이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나 자신을 변화시킬 가능성보다 나를 자기 기만에 빠뜨릴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자기 기만이 도대체 왜 생길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행동이 나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쁘다는 얘기를 들었고서 근데 내가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럼 난 이런 욕구를 가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그 다음엔 이런 욕구를 가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욕구를 가지지 않는 나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이런 욕구를 가지지 않은 그 나를 자꾸 그려보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내가 이렇구나 하다가 나의 실제 믿음과 나의 표면적인 믿음 혹은 나의 실제 욕구와 표면적인 욕구의 괴리가 조금씩 더 생겨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나는 실제로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자다라고 나 스스로를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게 자기 기만을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강화하다 보면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나의 실제적인 믿음을 끌어당기는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한번 돌아봤더니 그러니까 나의 실제 믿음과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 사이의 괴리를 내가 파악한 순간 그 괴리는 내가 좀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괴리를 이렇게 줄이려는 방향을 어떤 이제 힘을 내가 이제 내 그 영혼의 안에 내 정신의 어떤 그 내재적으로 그런 힘을 갖고 있어서 실제 믿음을 조금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이런 경우에는 내가 과연 자기 기만을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실제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가 그렇게 썩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 건 어디서 드러나냐? 나의 실제 믿음은 나의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어떤 잘못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하고 완전히 동떨어지는 행동을 하게 되지는 않아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 실제 믿음이 뭔지는 내 행동에서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행동에서 한번 드러나게 되면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건 내가 분명하게 알아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내가 분명하게 모를 수 있지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내가 분명하게 알고 내가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을 통해서 내 실제 믿음이 뭔지를 내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실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나 자신의 어떤 변화 가능성이 조금 더 크게 생길 수 있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